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자서전,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남한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오촌 아저씨와 극적인 상봉을 했다면서요? 최근에 태전 공사가 3층 서기실에 아무라는 직원록을 냈지 않습니까? 예. 거기 470페이지에 보면은 아버지 이모의 아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촌 아저씨가 되겠죠. 예. 이분이 이제 책을 사서 읽고 이 사람이 이 당사자가 나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태전 공사 측에 연락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촌 아저씨는 한국전쟁 당시 1.4.5태 때 이제 국군을 따라서 월남을 했고. 그 때문에 이제 태전공사 가족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그 당시에 겪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핵심 계층으로 있다가 기본 계층으로 이제 격하가 됐고 북한에서 아버지가 교수를 지냈었거든요. 교수를 하다가 기자로 이제 좌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태전공사 아버지는 이 삼촌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통일이 돼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했는데 어제 이 오촌 아저씨가 가져온 사진 같은 걸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면서요? 예, 많이 울고 만남의 기쁨을 나눴는데 뭐 태전공사 7살 때 사진 뭐 이런 것도 아마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북에서 내려올 때 사진을 한 장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오촌이지만 혈육을 만났으니까 또 즐거운 시간 많이 갖기를 기대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채 20일도 남지가 않았는데 어제 경기지사 후보 첫 TV 토론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한 방송사 진행으로 열렸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또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이제 이홍 후보 4명이 참석을 해서 경기도의 어떤 채무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걸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자유토론 부분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좀 맞부딪혔는데요. 특히 그 남경필 후보와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어떤 그 여배우 스캔들 문제 또 욕설 녹음 파일 문제 그리고 이른바 그 해경궁 김씨로 지칭되는 트위터 계정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날카로운 공세를 퍼부었고 남경필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서로를 빗대서 거짓말쟁이는 당신이다. 이렇게 또 격렬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뭐 가정사부터 아무래도 뭐 보통 선거를 보면은 1등 후보가 가장 많은 이제 그 공격을 받기에 마련이긴 한데 가정사부터 여배우 스캔들까지 어제 경기지사 토론회 뭐 그게 다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토론자 중에 한 사람이 이용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 거의 3분의 2가 네거티브다라고 현장에서 얘기할 정도로 네거티브 공방이 좀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네거티브 자체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선거 전에서는 그런데 이게 효과를 가지려면 좀 모르던 사실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시청자들이 보기에 아니 저런 일도 있었어? 뭐 이러면서 뭐가 되는데 어제는 공방은 치열했지만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욕설 파일 뭐 한국당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한 거고 해경궁 홍씨와 관련된 공방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고 지금 무슨 수사 중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뭐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이재명 후보가 그래 옛날에 만난 적 있습니다 했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공방은 거칠었지만 새로운 공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뭐 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선거 전략, 왜 이런 토론 전략밖에 못 짰을까? 이를테면 아무래도 추격하는 쪽에서 뭔가 반전을 노려서 토론을 해야 됐을 텐데 어제 토론으로 뭐 반전이 이루어졌다거나 반전이 시작되는 무슨 모멘텀을 잡았다거나 이렇게 어렵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차 교수님. 뭐 저도 고 박사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뭐 이거 지금 시중에 나도는 우스개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고 탄수화물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사실 어제
토론해 보면 지방선거라는 그 자체가 좀 실종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초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민생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이 그 후보자 간에 토론이 되고 예. 뭔가 그 발전적인 정책들이 그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하나의 중거의 이거 뭡니까 이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언론들도 뭐 자질 공방이다 이 점잖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저질 공방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문제는 이 지금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따라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등, 3등 후보 입장에서는 예. 과연 이런 식의 저질 공방으로 이렇게 토론을 흘러서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지금 점검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점잖게 해서 판을 뒤집긴 더 어렵지 않나요, 사실은? 문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저질 공방으로 가버리면 예. 자신의 지지층조차 혐오, 정치적인 혐오가 커지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보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예. 그런데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무슨 정말 순백의 이미지라고 하면 예. 저런 공방 하나로도 예. 판세를 완전히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50% 넘는 유권자들이 예. 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순백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런 공방이 뭐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예. 선거 전략상 예.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군요. 이제 그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지금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순백의 이미지 이거는 이제 고 박사님 개인의 의견이고 또 정말로 순백의 이미지로 보시는 그런 유권자들도 분명히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당은 좀 어수선합니다. 선거 얼마 안 남기고 중진 의원들도 이렇게 계속 당대표를 향해서 잽을 날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정우택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죠. 이대로 6.13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보수 괴멸이 현실화되고 정치적으로 존립이 어려운 그런 미중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당 지도부가 백의종군 해서 헌신할 것을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홍준표 대표의 이선 후퇴를 촉구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예.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겨냥한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우택 의원의 백의종군 요구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반응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청북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홍 대표께서 웃으시니까 저도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자, 선거가 정말 코앞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2주 딱 남은 거죠? 네, 정확히 예. 6.13 지방선거가 수요일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중진 의원이 당대표를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당대표는 또 뭐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정우택 전 대표가 오죽하면 이 선거 앞두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정우택 의원의 워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해달라 이거거든요. 예. 뭐 당장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이선 후퇴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정우택 의원이 갑자기 개인적으로 저런 생각을 불쑥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모든 의원들은 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현장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후보들의 고충도 듣게 되고 또 당 지지자들, 당원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 중진 의원들이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정우택 의원이 저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반응 조금 전에 뭐 같이 봤습니다만 저는 저런 것이야말로 네거티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당 중진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백의종 군의 자세를 헌신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 특정인, 이를테면 정우택 의원을 딱 가리켜서 그 사람은 하면서 뭐 지역구에 이런 것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웃고 가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의 저런 태도가 그 당을 걱정하는, 한국당을 걱정하는 당원들이나 한국당을 그래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한테 과연 진정성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겠는가. 그 점에서 저는 정우택 의원의 문제 제기는 뭐 정말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던진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의 저런 반응이야말로 저는 한국당 당원들,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정말 저러니까 라고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우택 의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가 지금 공식 선거가 지금 뭐 돌아가기 직전에 내일부터죠. 그렇죠. 당내 내분이 드러나는 현상 이런 거 부모님도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소위 말해서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이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나쁜 조치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사실 뭐 정우택 의원이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선거가 이렇게 다가가면 보통 당 지지율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이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히려 2주 전보다 떨어졌다는 것이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텃밭에 주로 있는 경상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정우택 의원의 전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둘러싸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지방 선거의 이슈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속적으로 안보 이슈에 대한 제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안보 이슈에 스스로 그 당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정책적 여러 가지 대안이나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그 반박이 아니라 상당히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조차 이제 결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는 묻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서 뭐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당내의 여러 가지 이견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홍준표 대표의 그러한 이 말씀, 말하는 태도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당의 그 민심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당의 미래라고 하는 지금 당내의 소장파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앞날에 대한 더 큰 암울한 전망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 공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이 후보들의 눈빛과 행동, 자세, 태도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 지도부에서는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요. KTX 해고 승무원들이요. 대법원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법부 최고 권위의 대법원의 이 대법정이 외부인에게 기습 점거당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해고 승무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그 지난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정말 뒷거래에 의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그 결과도 믿을 수가 없고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그 정확한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어제 대법원에서 정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대법원 앞에서 이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런 뒤에 이제 대법원 본관으로 이동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제 면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시위대가 그 대법정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뭐 경찰도 출동하고 막 이 소란이 크게 일어났었는데 아마 이 허가받지 않은 어떤 일반인이 대법정을 이렇게 점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이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헤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5일 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건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KTX 해고 승무원 이 판결 이것을 하나의 이 정부의 협력한 판결의 사례로 꼽으려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KTX 해고 승무원들의 경우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냐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소송은 1, 2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이 났지만 맞습니다. 2015년 2월 달 대법원 판결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해고 승무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법정이 어쨌든 외부인에 의해서 점거됐다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유여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처음에 블랙리스트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이 1차, 2차 조사를 했는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었고 못 믿겠다 한 번 더 하자 해서 3차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소지는 있지만 이것도 사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었는데 그럼 그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론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제 KTX 공무원들, 이 승무원들이요, 10년 이상 저런 절박한 처지에 몰렸으니 얼마나 그 참담하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저분들의 극단적 행동이 나오게 된 빌미를 주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KT에서 여승무원들한테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사태를 이렇게까지 결과적으로 만들어버린 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 사법부 지휘부의 이 책임이 아주 크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뤄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사법부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